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 예전에는 단 것만 먹어도 엄청 잘 먹었거든요. 단 게 왜 물리는지를 몰랐어. 그냥 단 게 물린다고? 단 게 입에 안 맞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항상.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먹으면 속이 니글니글거리는 게 막 얼큰한 거 아니면 그냥 매콤한 거 그런 걸로 막 속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 빵 해장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 꼭 빵을 먹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어느 순간부터 막 속이 느글거리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느끼느라 최근에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냥 입맛이 좀 변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든달까? 격세지감입니다. 세월을 통감합니다. 매직을 원래 6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 7월 중순이거든요. 원래 6월, 12월 이렇게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매직하는데 6월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6월에 면접 보고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매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매직을 하면은 보통 한 3일은 머리를 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맨날 감아버릇하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하루라도 안 감으면 너무 가렵고 찝찝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잖아요. 이 얼굴에 닿았을 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서 머리 안 감는 거를 좀 싫어하는데 매직을 하면 어쨌든 안 감아야 되고 만약에 그게 평일이 겹치면은 안 감은 상태로 출근하고 막 일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일하는 것도 싫고 그런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매직을 금토일 토일월 이런 식으로 3일 쉬는 연휴 생길 때 있잖아요. 공휴일 때문에 그럴 때 3일 쉬니까 그때 연휴 시작하는 날에 보통 매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3일 겹치는 날 있었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 제 그냥 느낌. 근데 이번에 제한절 때문에 3일 쉬어가지고 오늘 매직했어요. 얼굴 대박이네. 제가 오늘 이번에 찍은 거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너무 날것이다 나 자신. 좌우당감. 그건 저는 어떻게 찍었더라? 이번 주 5일인데 5일 출근하는 거 진짜 이거 진짜 아니지 않니?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중에 5일이나 출근하냐고. 그거 맞는 거냐고 이게. 이거 직장인 학대야! 좌우당감. 이번 주 5일을 다 생으로 출근해야 된다니 믿을 수가 없어. 심지어 난 퇴사할 사람인데 곤욕이다 이거예요. 이게 안 가려줄 것 같은데 물론 딱히 뭘 가려야 된다는 생각은 없긴 합니다. 아스게 된 거지. 봐라 이 녀석들아, 내가 이것을 짰다. 속이 시원하다. 제가 이번에 어쩌다가 또 카메라를 들었냐 하면은 저번에 왜 찍었더라? 저번에는 왜 안 올리냐는 누군가의 압박이 있었던 것 같고 외압에 의해 이번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저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 안 늦게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재직 중인 회사를 만으로 4년 정도 근속했거든요. 퇴사하면 4년 딱 넘기고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4년간 다녀온 회사를 훌훌 떠나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짜라란. 원래 전공이랑 좀 상관없는 그런 분야로 취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살다가 어찌어찌 흘러가다 보니 또 다시 전공으로 돌아왔달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확실히 전공이 재밌어. 사람이 전공을 전공한 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하니까 전공 과목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사람이 전공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전공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했지만서도 막상 해보니까 일단 졸업한 지 오래돼서 일단 좀 다 까먹었잖아요 사실. 세월이 너무 길어서 다 잊어버렸지만 잊어버렸던 거 아니면은 내가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원래도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 것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배우고 다시 복귀하고 이런 시간이 확실히 진짜 엄청 빨리 흡수가 되는 그런 거 확실히 체감했어. 그래서 전공은 전공이구나. 생각보다 준비가 빨리 끝났네.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를 자주 못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한 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제 생각에는 약간 대충 글로 올렸을 것 같은 느낌? 가끔 왜 안 올라오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주 못 오는 것은 사실 유튜브가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올리자고 일을 안 할 순 없으니까. 일도 중요하고 먹고 살려면 그래도 이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또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또 도마뱀들 케어를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거 하고 나면은 브이로그를 찍고 편집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밀린 거지. 무한. 자주 못 올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고요. 그래도 올리는 이유는 좀 아쉬워서. 사실 처음에 우선순위 다른 더 중요한 일들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주 올리던 거를 좀 스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약간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미 벌려놓은 거를 이렇게 뭔가 그 모양새가 좀 뭐랄까 흥하지 못해서 그냥 사라져버린 무명의 유튜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싫었어. 그래서 이미 시작한 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너무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 그래서 좀 그랬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또 그래서 어쨌든 약간 영원히 그만두고 싶진 않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올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없애버리는 것도 싶고. 몰라, 없애는 건 일단 생각하지 않았어. 어쨌든 다들 말은 없으시지만 저를 은밀하게 좋아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너무 뜬금맞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본가 갔다 오면서 엄마가 복숭아를 챙겨주셨고, 제가 그 복숭아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먹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입은 멀쩡해. 근데 이 털을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빡빡빡빡.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빠가 자기가 복숭아를 씻어준대요. 아빠가 복숭아 씻어줬어. 근데 이게 여기서 주의할 점, 아빠를 타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단지 웃겨서 하는 말임을 사전 고지드립니다. 혹시 아빠가 보고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빠한테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그 자체로 좀 약간 웃겨서 하는 말임. 어쨌든 아빠가 그래서 제가 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씻어준다고 가서 손 씻으래요. 그래갖고 아빠가 복숭아를 씻어서 챙겨줬어. 근데 제가 손을 씻으면서 근데 그거 씻으면 물르는데 빨리 먹어야 되잖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집에 와갖고 보니까 그 껍질을 안 깐 거예요. 근데 복숭아를 씻어놨어도 안 깎아놨으면 내가 깎을 때 털을 다시 만지잖아. 어차피 장갑을 끼고 깎아야 된다면 씻을 필요가 있었을까? 난 그런 의문이 들었어. 그래서 의문이다, 의문. 마음은 참 고맙다. 브이로그 안 찍다 오랜만에 찍으려니까 이렇게 찍는 걸 자꾸 까먹어. 그래서 어제 제가 다이소 1,000원짜리 선글라스 쓰는 거 알고 아빠가, 물론 자주 쓰지도 않아요. 그거 그냥 여름 휴가 갔을 때, 작년에 여름 휴가 간 거 올렸을 때 있잖아요. 그 갈색 선글라스 다이소 거거든요. 여튼 그럴 때밖에 안 써. 뭐 제가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선글라스 필요 없어서 평소에 안 쓰거든요 전혀. 그래갖고 근데 아빠가 1,000원짜리 쓰는 거 알고 선글라스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글라스를 자주 쓰지도 않는데 갔는데 아저씨가 추천해주신 거 하나 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도 하나 있긴 했거든요.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솔직히 저는 선글라스를 자주 안 쓰고 필요가 없어 일단. 근데 그걸 굳이 그 돈 주고 산다는 게 좀 에바 같았고,
근데 또 뭐 국산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한 걸 보여주셨는데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지. 그래서 그냥 사준다고 하셨는데도 그냥 아 됐다, 돈 아깝다 하고 말았는데 아저씨가 계속 이거 막 미국 영화 보면은 그 사람들도 다 이거 쓰고 다닌다고 그렇게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일단 저는 미국 영화를 잘 안 보고요. 그냥 영화를 잘 안 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그럼 막 영화 보면 사람들 다 이거 쓴다 그런 거를 신경 쓰는 사람이었으면 젠틀몬스터 가서 선글라스 하나 새로 뽑았겠죠. 근데 다이소 거를 쓰고 다니던 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저는. 선글라스 필요 없다. 그 돈 모아서 어렵사리 내 집 장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없어. 영화를 안 보기에 그래서 가끔 진짜 좀 난감할 때가 사람들이 인생 영화가 뭐냐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할 말이 없어. 인생 영화 제가 얘기했었나? 제가 좋아했던 기억이 안 나. 어디까지 나를 어디까지 오픈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좌우방간. 저는 아이돌을 오랜 세월 좋아했기 때문에 그 최오라버니가 찍었었던 주연했었던 영화? 말해봐야 그런 거 말할 듯? 껄껄껄. 막 요즘 시네필이네 ML필이네 막 ML필은 불하자고 알래 무슨 말을.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아는 대박. 정신이 정말 하늘든. 오늘 마트 갔다가 뉴슈가도 사려고 했는데 과자 구경하다가 완전 까먹고. 오늘 월요일이라서 아주 피곤합니다. 제가 사이클이 보통 밤에 엄청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좀 안 피곤하거든요. 잘 때 자야지 피곤하지가 않은데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한번 어울리면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휴일 지나면 꼭 피곤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제가 막 9시, 10시에 재워버리고 7시면 이제 집에 갈게 이러고 아침에 만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저지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게 금요일엔 또 잠들기가 아쉬운 그런 마음 아시죠? 평일에는 다음날을 위해서 그 보상심리에 의해 늦게 자는 그런 거 평일에는 잘 못하고 근데 금요일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엄청 강해지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그게 맥스를 찍어서 늦게 자고 싶고 많이 먹고 싶고 또 많이 먹으면 어차피 늦게 자게 돼요. 왜냐면 소화가 안 되거든. 이제 저녁에도 뭘 그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어. 저녁에 많이 먹으면 잠을 못 자. 어머? 굿나잇.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화요일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가 아프면 보통 체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컨디션 렌즈로 일어나자마자 소화제 1병 때리고 그리고 어제는 일어나서 코피 흘림. 이게 맞나? 건강검진도 한번 받긴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시간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이직할 때 몇 달 쉬어야 돼. 한 달로 안 될 것 같아. 하려고 했던 거 다 못가지? 원래는 개발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회사 끝나고 C랑 C++이랑 공부하고 STM 보드 사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한번 펌이자 하드웨어 개발자 직무로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면접 보면서
기술 역량도 이제 물어보시니까는 이제 전공 기초 관련된 거 질문을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설명 듣고 다른 면접 보시는 같이 면접 보신 분 막 얘기하는 거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완전히 그 공학 변태 약간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막 재밌어 하면서 엄청 흥미진진한 얼굴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그런 것도 너무 반갑고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일을 사랑하고 사실 인생의 한 반은 일이고 반은 가족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고 막 물론 일은 하기 싫겠지. 그렇지만 너무 막 싫어하고 막 도살장 끌려온 사람처럼 일하기 싫어하고 일에 뜻이 없고 딱히 이렇게 비전을 두지 않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곤욕이란 말이죠. 나도 같이 일하기 싫어져. 그러면은 물들잖아요. 분위기에. 그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근데 막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거를 엄청 좋아하는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되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 막연하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좀 뭔가 더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그런 전공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진짜 사람이 전공을 전공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지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게 그걸 전공하길 잘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거든요. 한동안 장난으로 옛날에 어른들이 전화기 취업 깡패를 했는데 나 그냥 깡패로 성장했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 전공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진짜 경기가 어려워지긴 했어. 응? 취업 깡패가 아니라 진짜 깡패가 됐잖아 내가. 응. 그리고 확실히 사람들이 면접 잘 안 되거나 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보면은 되게 좋다고 많이 경험해봐라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진짜 해보니까. 저도 약간 면접을 되게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대학 올라갈 때도 그래서 입학사정관이나 면접 전형 아예 안 하고 다 학생부로 해서 내신으로만 썼거든요. 수시 쓸 때. 우리 땐 입학사정관 붐이었어. 저당간. 그래서 면접을 항상 회피해온 나이인데 최대한 피해왔어.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면접 준비라는 것도 제대로 진짜 해봤고 되게 나중에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면접을 여러 번 보면서 지금도 계속 떨리긴 하거든요. 면접 볼 때. 근데 처음에는 좀 떨리는데 들어가서 한 몇 마디 나누면 그래도 금방 긴장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은 너무 너스랬던 것 같아서 좀 너무 아줌마같이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약간 면접에 대한 공포 이런 것도 많이 해소된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자소서도 어떤 느낌으로 써야 될지 뭐 면접 준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단기간에 많이 익은 것 같아요. 그 면접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거 한 번 한 번 볼 때마다 성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계통으로다가만 지원을 하니까 한 번 면접 준비해둔 게 그 다음에도 또 쓰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한 번 한 번이 이렇게 큰 성장이 되는구나. 좀 면접 보는 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 계속 꾸준히 뭔가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나의 시장 가치를 좀 중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고 보면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거 파악도 될 것 같고 참 좋은 시간이었다. 세상에 참 헛된 게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원래는 그 친한 동생이 선물해준 직접 떠준 그 뜨개 지갑을 원래 썼었거든. 근데 그게 한 4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 쓴 지도. 그거를 회사 들어가기 전에 선물 받았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지. 그랬는데 남들이 다 보면은 오 압도당한 비주얼에 4년 반 쓴 맨날 주머니에 있어요. 그 맨날 쓰는 거지. 맨날 주머니에 들어있는 카드 지갑. 그래갖고 그거를 쓰고 있었는데 회사 동료가 어제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같이 카페 갔는데 웬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내밀면서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별 선물로 카드 지갑을 선물해줬답니다.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친구 카드 지갑 사줄 건데 요즘 사람들 뭐 쓰냐고 막 물어봤거든요 단톡에.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친구 주는 건 줄 알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속으로 그냥 내심 근데 지갑 해주려고 하면 돈이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어떤 지갑을 해주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뭔가 지갑이라고 하면은 좀 브랜드도 뭔가 신경 쓰게 되고 이것저것 따지면은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갑의 대상이 나였다니 깜짝 놀랬규. 어안이 벙벙 맘에 들어. 그래서 사실 어제 사무실에서 계속 가죽 냄새 맡아보고 혼자 괜히 꺼내서 한번 보고 다시 집어넣고 꺼내서 한번 보고 다시 집어넣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물론 막 받을 당시에 엄청난 리액션은 아마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엄청 화려한 리액션이 있나? 있을 수도. 하여튼 막 받을 당시에는 엄청 화려한 리액션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 좀 약간 선물하는 보람이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되게 요긴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뜨개 지갑도 4년 반을 들고 다닌 것처럼 그 지갑도 아직 쓸만해. 막 이래. 아무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아직 살아있어. 뜯어지지 않았잖아. 구멍 나서 카드 빠지는 거 아니면 다 괜찮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펌웨어 겸 하드웨어 겸 해서 면접 보러 갔다가 갑자기 하드웨어의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드웨어로 노선을 틀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 이상하게 이렇게 떠들면서 영상을 찍으면은 평소보다 화장을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좀 말을 하면서 정신이 명료해져서 행동이 더 빠릿빠릿해지나 싶기도 하고 되게 늦게 많은 시간과 여정을 거쳐서 전공의 재미를 갑자기 깨달아 버렸다는 이야기. 두고두고 오래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디벨롭해서 이 업계에서 80살까지 일하면 어떨까? 제 목표는 그 맥도날드 시니어 크루에서 92세 은퇴하신 임갑진님 그분이 제 목표고요. 최대한 건강관리 하고 있는 게 없긴 한데 최대한 건강해서 운 좋게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건강해서 저와 제 가족들, 남자친구, 전원 의사는 궁금하지 않아. 92세까지 일했으면 의사는 궁금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그때까지 일해야지 뭐. 니들 선택할 수 있을 게 있어? 그냥 해! 제 근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약간 가장도 이겨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거든요. 문득 아니야 그렇게 깁생하지 않았어. 근데 문득 최근에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 있는 나를 보면서 이래서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도 어려운 줄 모르고 그 사람들 정수리 꼭대기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막 버릇없이 하거나 무례하고 말 안 듣고 이런 건 아니고요. 말 진짜 잘 들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유담담 이거 하려면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룰을 무조건 지킵니다. 저는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이 있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막 말 안 듣고 어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실수로 한 번 어겼을 수 있어. 어쨌든 규정을 엄청 잘 지키고 보수적이고 좀 고지식한 데가 있고 어쨌든 말 잘 듣고요. 실수 같은 거 잘 안 하고 일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기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급이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저질레 안 하고 그러면은 약간 다리 뻗어보면서야 해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천성인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저를 이뻐했어요. 어른들이 엄청 저를 예뻐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 좋아하고 어른들한테 잔소리 듣는 거 진짜 매니아. 근데 이제 들을 일이 없어. 잔소리 들을 어른이 없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 거. 갑자기 슬픈 얘기. 잠깐만 씻어야 돼. 어쨌든 그렇고 이제 엄마한테도 혼날 일이 잘 없어요. 엄마를 제가 혼내는 일은 종종 있고 최근에도 가족들이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마 아빠가 막 둘이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네 조용히 해 엘베에서 응? 애기들도 가만히 있는데 쉿! 그때 둘이 입 모양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진짜 애기들도 조용하긴 했어. 하여튼 막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는 역전이 돼서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사회와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일단 씻어야겠다. 밥 먹을려? 오이